통속의 뇌이론. 통속의 뇌이론의 개념을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은 데카르트이다. 데카르트의 악마라고 하는 개념인데, 내가 느끼는 오감이 모두 악마에 의해 조작되는 경우 내가 획득한 정보는 전부 거짓이다. 그렇게 악마에게 속아 넘어간 나라는 존재는 과연 진실일까라는 철학적인 사고이다. 이것을 1981년에 철학자 힐러리 퍼트넘이 조금 더 현실화한 실험이 바로 통속의 뇌이다. 뇌를 몸에서 분리한 후 통 속에 넣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뇌가 느끼는 자극을 전기신호로 가상의 환경만을 느끼게 하면 뇌는 자기 자신이 진짜 세계와 마주치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기 자극에 반응하고 있는 뇌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무서운 부분은 이처럼 사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사람의 몸에서 뇌를 떼어내서 물통 안에 넣고 최소한의 생명 활동만 유지하면서 이익을 보거나 실험을 한다는 점이다. 매트릭스나 업로드 같은 영화에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매트릭스는 뇌와 몸을 분리하지는 않지만 오감을 속인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속의 뇌의 전형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매트릭스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이유는 이러한 철학적 사고를 마치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세계관으로 그려냈고, 이러한 통속의 뇌를 부리는 주체가 인공지능 AI였다는 점에서 디스토피아적 세계에서 지금의 나의 오감이 느끼는 실체가 매트릭스의 프로그램이고 나의 의필은 통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끔 만들었다는 점이다. 스타워즈의 보마르 수도승도 이러한 통속의 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깨달음을 위해 뇌를 통 속에 넣어두고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명상을 하는 과정을 거치다 깨달음을 얻거나 중도 포기하면 육체로 다시 주입하는 시스템을 가진 독특한 종교이다. 육체에서 뇌를 꺼내는 것이 가능하고 다시 주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육체를 바꿔 넣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는 징벌적인 방법으로 뇌만 살려두고 죽을 수 없게 만들어 끊임없는 고통 속에 살게 하는 방법을 보여주기도 한다. 동양 철학에서는 장자 4편 중 두 번째 장인 제물론에서 나온 고사선어, 호적지몽이라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옛날에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되었는데 헐헐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것이 스스로 기뻐 제 뜻에 맞았더라. 그래서 장자 자신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갑자기 깨어 곧바로 장자가 되었다. 나는 알지 못하겠다. 장자가 꿈에 나비가 된 것인가? 나비가 꿈에 장자가 된 것인가? 장자와 나비 사이에 반드시 구분이 있다. 이것이 만물의 변화이다. 꿈이라는 가상의 현실에서 느끼는 실체로 인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이다. 현실의 나가 진짜일까? 꿈속의 나가 진짜일까? 뇌가 느끼는 것은 동일한데 현실이냐 아니냐의 경계로 인해 그것이 나뉘는 것이다. 현재 이 통속의 뇌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제는 단연 메타버스이다. AI의 발달과 유행성 질환의 발병으로 인해 재택근무 등의 환경이 가속화되면서 생활에 더 가까이 다가온 기술이다. 우리가 가장 생활에 밀접하게 경험한 메타버스는 바로 게임이라고 볼 수 있다. 메타버스에서 아바타라는 페르소나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통속의 뇌처럼 나를 대신해 활동하고 느끼게 된다. 현실과는 아직은 동떨어져 있지만 오큘러스와 같은 VR 장비와 웨어러블 컴퓨터의 상품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한층 더 나아가 컴퓨터에서 발전하여 최근 바이오 컴퓨터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와 같은 뇌에 칩을 심어 뇌를 컴퓨터화하는 기술의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 기술은 투자자들처럼 밝은 미래를 그리는 사람도 많지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능이다. 뇌에 바로 컴퓨터가 들어가 조작을 하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본의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 인형사 사건처럼 전자뇌를 해킹하거나 범죄에 이용되거나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거나 바이러스 공격을 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 공격에 인간의 뇌가 타격을 받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는 PC와 뇌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컴퓨터를 교체하거나 포맷하면 되지만, 뇌와 일체화되는 순간 삭제로 인해 기억을 잃거나 뇌정지로 인해 뇌사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드 아트 온라인처럼 가상에 갇혀서 뇌는 활동하고 있으나 실제의 육체는 죽어가거나 특정한 뇌파를 조작해 실제의 육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아마존 드라마 업로드처럼 자본가에 의해 구성된 세계에 갇혀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분리된 곳에 살아야 하는 운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메타버스는 현재 환상 속에서 실체 없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단어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5G, 웨어러블 컴퓨터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너무나 많다. NFT와 AI 그리고 메타버스는 투자자를 현혹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로 써먹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무서운 것이다. 실체 없는 희망으로 사람들의 자본을 잠식하고 헛소리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 일단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들먹여서 돈을 벌기 위한 사기꾼들을 조심해야 한다. 메타버스에 대한 과도한 환상은 실망만을 안길 수 있다. 마치 우리에게 3080 그래픽 카드만을 남긴 게임 사이버 펑크의 경우처럼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다가오는 미래의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과연 매트릭스처럼 조작된 프로그래밍일까? 아니면 현실을 살고 있는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